안녕하세요. 조세법 전문 이민우 변호사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증여세, 상속세 신고 안 하고 10년만 버티면 아무 문제 없다더라. 법인 폐업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5년 동안 안 날라오면 세금 안 내도 된다. 사업하면서 가공세금 계산서 좀 끊어줬는데 5년이 지나면 세무서에서도 세금 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결국엔 국세 부과 제척 기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은 어떤 세금이냐에 따라 그리고 또 어떤 경우인가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알고 세금 안 내는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몇 억이 되는 세금 고지서를 받고 놀란 마음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면 몇 년이 지나면 세금 부과를 할 수 없는지 확실히 알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부과 제척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각 상황별로 언제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명시되어 있는데요. 원칙은 5년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입니다. 다만 역외거래는 다릅니다. 역외거래에 따른 국제거래와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이면서 국외에 있는 자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일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7년입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5년, 역외거래는 7년입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겠죠. 이 예외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쉽게 말해서 무신고했을 때, 이때는 부가제척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역외거래라면 10년이 되고요. 두 번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았다면 부가제척 기간은 10년입니다. 역외거래라면 15년이고요. 세 번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산세를 내야 한다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의 부가제척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적인 부가제척 기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은 부가제척 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인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10년입니다. 즉,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서 부가제척 기간이 2배나 길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면 부가제척 기간은 15년까지 늘어나는데요. 어떤 상황이 예외냐 살펴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상증세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는 했는데 거짓 신고나 누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제척 기간이 15년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10년 동안 고지서가 안 날라왔으니 자, 이젠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14년이 지난 후에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매출 누락을 했거나 가공이나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해서 세금 탈루를 했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이 적용돼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10년 부가제척 기간이 적용이 돼서 상담 오시는 대표님들 경우를 살펴보면 본세도 본세지만 그동안 쌓인 가산세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의 단위가 몇억, 몇십억이 금방 돼버립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부가제척 기간과 국세의 소멸시효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부가제척 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고, 소멸시효는 이미 부과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징수권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부가제척 기간이 5년, 예외는 7년, 10년이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원칙이 10년, 예외가 15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이게 내 일이 된다면 어떤 쟁점을 가지고 세무서와 다투게 될까요? 바로 나는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칙이 적용되는 케이스라 부가제척 기간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사건을 해보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부가제적 기간이 5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단순 미신고를 했거나 일부 소득만 누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무서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로 간주를 하고 10년의 제적 기간을 적용해서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법적 구속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이 아니고 단순 미신고나 소득 누락에 해당하는지를 조세불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퉈야 합니다. 이 조세불복에서 내가 단순 미신고, 소득 누락이다 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게 되면 10년이 아닌 5년의 부가제적 기간을 적용시켜서 세금 처분 취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증여나 상속받은 자산 중에 일부를 누락하고 신고를 했는데 이게 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이 아닌지를 법적으로 입증을 하게 된다면 부가제적 기간을 15년이 아닌 10년을 적용받아서 세금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법적으로 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게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여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 라고 하신다면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셔서 다퉈볼 쟁점이 있는지를 검토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 부가제적 기간과 관련된 다른 문제로 세무서가 부가제적 기간이 임박해서 고지서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아무런 통지도 없다가 제적 기간이 임박해서 고지를 내렸다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세금 신고를 한 다음 장기간 동안 세무서가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부가제적 기간 만료일에 임박해서 과세예고 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송달했다면 법적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부가제적 기간이 잘못 적용돼서 조세불복으로 처분을 다퉈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세불복 절차에 대해 제가 찍어둔 영상이 있으니까요. 댓글에 달린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이미 받았는데 부가제적 기간이 잘못 적용되었는지 법적 검토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힌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다퉈볼 만한 쟁점이 있는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